2025년 11월 2일입니다. 오후 8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크루인 상진님을 다시 한번 모셔서 같이 가을 교육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상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최상진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 사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들러붙어 보려고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생각보다 음질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큰 맘 먹고 마이크 한번 사보게 됐습니다. 네. 많이 좀 만들어주세요. 컨텐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레이브님처럼 뭐 매운맛 컨셉으로 가셔도 좋고 뭐 순한맛 하셔도 좋고 저는 뭐 폭주하면 나중에 제 개인 컨텐츠에서 한번 사은품도 걸어볼 생각도 있습니다. 미쳤구나 이거 진짜. 이제 뭐 많잖아요. 뭐 강백호 20홈런, 30홈런 뭐 이런 거 공략 하나 걸어가지고 뭐 영구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씨, 그러면 나도 같이 걸어야 돼. 아무튼 네, 준비한 내용 한번 얘기해보죠. 가을 교육리그 많이 봤어요? 사실 저는 롯데가 시즌 후반기에 파멸적인 나락을 갔던 거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기도 했고 이제 현생 때문에 많이 바빠서 가을 교육리그까지 많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승전 최악의 졸전을 했던 그 결승전 한번 보고 나머지는 기록 정도만 챙겨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결승전이 너무 허무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즌 막판에 1군이 그렇게 나쁜 성적을 거뒀긴 했지만 작년에 롯데가 교육리그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했고 네. 올 시즌도 생각보다 다른 나라 팀들과 싸워서 되게 좋은 성적을 올린다고 하길래 역시 롯데는 2군의 여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기대감을 안고 한번 볼까 했더니 역시나 적시나 역시 제가 알던 롯데의 맛은 아주 익숙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챙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동야구장의 경기들이 중계가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대부분을 챙겨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나 패배한 경기는 하이라이트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왜 졌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물론 내부에서는 했겠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태양 선수가 빠지고 경기가 좀 중첩되면서 경기가 거듭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야수들의 타격 컨디션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타격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는 한 축이 무너진 것도 컸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결승전 하나를 봤을 때는 이게 타격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수비도 문제였고 뭐 주루 플레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었지만 투수력이 생각보다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사실 NC한테 거의 다각도로 많이 밀리는 경기 봤던 게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승전 얘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NC 다이노스가 결승전에서 신재인 선수나 고준희 선수 같이 이렇게 좀 상위 지명한 선수들이 특히나 야수들이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해서 활약을 했거든요. 고준희 같은 경우에는 1번 타자로 나오기도 했고 신재인은 무려 5개의 안타를 치면서 MVP까지 수상을 했으니까 그에 반해서 롯데자이언츠는 새로 지명된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는 뭐 김한올 선수 1명 정도 맞습니다. 네. 나왔다는 점이 이미 짙게 확정이 되었다면 좀 더 과감하게 기용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도 투수들한테는 많이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뭐 1군에서 많이 봤던 그 투마카세의 맛을 2군에서도 똑같이 맛보게 돼서 상당히 익숙하다, 많이 먹어봤던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예, 오늘 지금 흐름을 보니까 상재님이 조금 맵게 가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상당히 부글부글한데 어떻게든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좀 있었다면 손호영 선수가 분명히 나이로만 치면 교육리그를 뛸 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야수로의 출전을 이어가면서 26시즌에는 멀티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꽤나 눈에 띄었다.
맞습니다. 손우영 선수를 내야수 한정으로만 쓰기에는 내야 수비가 좀 불안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었고 유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야와 외야를 좀 번갈아 가면서 수비를 만약에 할 수 있게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수비적인 부담도 좀 덜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팀 전체적으로 봐도 좀 뎁스 강화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군 엔트리 운영에도 분명히 효율이 생길 테고 맞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의 외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펀치력 자체는 상당히 준수한 선수라고 아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야 수비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견수로 출장했을 때 3루 성공하는 걸 보니까 어깨는 뭐 어깨는 그러니까 네. 그 기본적인 힘이나 이런 탄성 같은 것들은 확실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전역 후에 돌아온 장세진 선수가 팔 각도도 바꿨고 사실은 원래 이중 키킹을 했던 선수인데 네. 이중 키킹을 버리고 이제 빠르게 가져가면서 투심을 던지고 뭐랄까요, 좌타자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투구를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때요? 보셨을 때 좀 팔이 내려온 각도가 많이 낮긴 하잖아요. 자완치고 상당히 낮은 각도이기도 하고 저 정도 각도를 던지는 선수라고 하면 사실 뭐 많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KBO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하면 기아에 있는 김대유 선수가 아닌가. 네, 실제로도 그 선수가 LG에 있었을 때 좌타자 상대로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로 나와가지고 엄청 쏠쏠한 활약을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 횡무브먼트가 강한 슬라이더를 좀 잘 살리게 되면 롯데의 그런 뭐랄까 원포인트 릴리프 뭐 이 정도의 자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롯데는 왼손 불펜 투수들이 좀 부족한 건 맞으니까. 맞습니다. 좌타자 상대를 위해서라도 사이드암에 가까운 로우 3쿼터로 왼손 타자들을 괴롭혀줄 수 있는 투수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경험치가 좀 쌓여서 1군 한번 정착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투수 쪽에서는 그렇게 구위적으로 뭔가 크게 향상이 되었다라는 선수는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결승전에서 좀 정성종 선수가 본인의 구속을 좀 잃어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연차가 쌓여가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는 이제 운영 능력 혹은 다른 이제 변화구 구사 능력 혹은 이제 제구력 같은 다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본인이 좀 완성형으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했었는데 데뷔를 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제구 불안이 유지가 된 상태로 직구구위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변화구들을 장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 커리어로서는 좀 최악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상 후유증인가 싶을 정도로 회복이 좀 안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좀 잘했던 선수들 생각해보면 네. 뭐 이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7경기 나와가지고 9.1이닝 네, 맞습니다. 동안 삼진을 10개 잡았어요. 네.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실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만족이 안 돼? 네. 2군에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성적을 냈던 걸 가지고 1군에서 통할까라고 생각을 사실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압도적인 스탯을 퓨처3가 한 시즌 길게 만약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제가 눈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영재 선수가 올 시즌 퓨처스리그 기록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일단 눈에 띄는 선수들 중에서 또 야수 쪽에서는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 폴리그에서 야수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봤냐면 폴리그에서 많은 타석을 섰던 선수들 중에서 OPS를 많이 좀 따져봤고 뭐 기본적으로 OPS가 좋으니까 다 타율이 좋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추렸던 선수가 한 3명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동현 선수가 될 거고요. 김동현 선수는 뭐 최고 타자상을 받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폴리그에서 참여했던 모든 타자 중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소화를 했죠. 물론 결승전까지 갔으니까. 네.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뭐 상당히 내실이 있었고 뭐 홈런 6개, 뭐 2루타 5개 해서 OPS가 1300이 넘죠? 1300이 넘습니다. 1.32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군에 올 시즌 이제 리그도 같이 연동을 해서 봤었어요. 이번 시즌 내내 꾸준히 참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슬래시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율, 출루율, 장타율이 우리가 보통 3, 4, 5를 찍으면 아름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3, 4, 5를 가뿐히 찍었습니다. 넘기면서 네. 이러면 이제 확실히 수비는 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1군에서 다음에 한번 써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도 네. 김동현 선수는 이제 1군에서 경쟁을 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김동현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꾸준히 살펴왔던 이제 조세진 선수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조세진. 네. 네. 사실 뭐 조세진 선수도 슬래시 라인이 3, 4, 5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OPS를 봤을 때 뭐 그래도 800 정도는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쉽죠. 되게 뭐랄까 아무리 현대 야구에서 타율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2군 무대에서도 아직까지 사실 컨택 2할 6푼이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장타율과 이런 OPS적인 관리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타점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랄까요, 슬러거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스코어러로 키우고 있는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리그에서 타점이 4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점수를 잘 불러낸 기록은 가져왔다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기대만큼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바뀐 폼에 대한 적응이 좀 더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조민영 선수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만 네. 이 조민영이라는 선수가 우익수 자리에서 활약을 하면서 조세진 선수보다는 타율이 0.001 높아요. 그리고 출루율이 낮았지만은 장타율이 0.5를 넘으면서 슬러거형 선수다 혹은 장타를 뽑아낼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보여줬다. 그리고 결승전에서 수비에서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하이라이트나 준결승 경기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수비에서의 만족도가 저는 퓨처스 수준에서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편이었다. 저도 사실 하이라이트로 봤을 땐 조민영 선수 수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하필 제가 제 눈으로 제대로 봤던 경기가 결승전 딱 한 경기인 바람에 그래서 이제 조세진 선수 입장에서도 뒤에서 똑같은 포지션, 똑같은 역할군을 가진 선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위기감을 가지고 더 발전된 모습이 나와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다. 근데 조세진 선수가 팀이 원체 장타력에 지금 갈증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슬슬 장타력이 좀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란 말이죠. 한동희 선수도 이제 분명히 온다는 것이고 강백호 선수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커넥션이 있는 상태에 김동현 선수도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망스러웠던 선수를 한 2명 정도만 얘기를 더 해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투수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단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려서 좀 납득이 안 되시는 팬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승전 한 경기를 봤었을 때 원종혜 선수가 와가지고 저희 롯데 선수들 완전 탈탈 다 털었죠. 그렇죠. 그럼 네, 그랬죠. 네. 반면에 롯데 선수들은 물론 2군 경기고 단기전이긴 하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 구위적으로도 그렇게 특출난 선수가 보이지 않았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구가 좋았냐 물어보면 그렇게 또 인상적이지가 않았고 네. 여러모로 좀 투수진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징이 없다? 네, 맞습니다. 특징이 없다. 그 다음에 김도규 선수도 여전히 부상 이후로는 직구구위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직구구위가 안 돌아오다 보니까 스플리터를 남발을 하게 되고 스플리터를 남발하게 되니까 이제 타자들이 대놓고 아래쪽에 컨택존을 갖다 대고 가볍게 걷어 올리면 그게 다 안타가 되고 장타가 되는 형태의 그런 안 좋은 그게 있었고 네, 나름의 해결책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도규 선수는 투피치로 원체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자들이 사실 어프로치하기도 되게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송재영 선수였거든요. 맞습니다. 1군급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1군에서의 기록이 꾸준하게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5경기 나와서 4이닝에 7피안타 6실점 4자책
1군급 선수가 교육리그에서 이런 성적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송재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타자를 잡아나가는 방식은 의외로 직구 구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포심으로 삼진을 잡는단 말이죠. 그 이유가 포심과 슬라이더의 조화가 생각보다 괜찮고 그 포심을 하이페이스볼의 형태로 타자가 생각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구위에 비해서 좀 위협적으로 느끼게끔 적재적소에 잘 찌르면서 삼진을 많이 잡는 의외로 그런 유형이었는데 하이존을 좀 잘 쓰는 유형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사실 송재영 선수의 그런 장점이 전혀 빛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실망은 아니고 좀 네. 씁쓸했던 게 네, 박진영 선수예요. 맞습니다. 박진영 선수가 기록이 뭐 엄청 나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5.1이닝에 7피안타 그리고 5개 삼진을 잡았는데 네. 이 선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리그 나올 깜냥이 아닌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롯데자이언츠 내부에서는 그래도 17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때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기여를 했었던 선수인데 이렇게 좀 추락 아닌 추락을 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씁쓸했어요. 많은 롯데 선수들이 진짜 교육리그인 만큼 나름대로 배워가는 것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경기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롯데라는 팀이 고질적으로 좀 투수 육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뭐 심각한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투수들의 피칭 레파토리가 너무 단조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기본적으로 오버스로에서 나오는 그 직구와 포크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뭐 좀 슬라이더를 추가하든지 뭐 혹은 뭐 포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체인지업 좀 바꿔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강한 포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은 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빛을 거의 다 못 보고 있었던 그렇죠.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 좀 유행하는 그런 뭐랄까요 인버티드 W 네. 혹은 뭐 그런 인버티드 L 같은 그런 투구 폼을 요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이 몸을 비틀면서 나올 때 생기는 그런 뭐 이제 변형 직구라든지 싱커라든지 혹은 커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장착을 하는 좀 행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전반적인 피칭 디자인, 그러니까 선수의 개개인적인 피칭 디자인뿐만 아니라 팀 전체 피칭 디자인이 좀 많이 보수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리그는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어떤 선수였는지, 혹은 좀 실망했던 선수는 어떤 선수였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꼼꼼하게 댓글 읽어보고 대댓글 남겨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